갑진년 새해 도청과 교육청 등 주요 기관들은 시무식을 갖고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주요 기관장들의 새해 다짐을 정리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시군 부단체장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이번에도 도청 출신 공무원들이 자리했습니다. 독립적 자체 인사를 주장해왔던 공무원 노조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충주시가 4번의 도전 끝에 대한민국 문화도시에 선정됐습니다. 지역의 문화 콘텐츠로 세계 시장을 개척하고 굵직한 공연과 전시도 유치할 계획입니다. 새해 첫 일정으로 충원탑을 참배한 여야는 각각 정부 지원론과 심판론을 주장했습니다. 양당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선거인 만큼 충북 표심을 잡기 위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갑진년 새해 도청과 도교육청, 청주시청 등 주요 기관들은 일제히 시무식을 갖고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지난해가 주요 현안에 물꼬를 튼 한 해였다면 올해 2024년은 이를 가시화하고 구체적인 성과로 만들어야 하는 한 해여야 할 것입니다. 주요 기관장들의 새해 다짐을 홍우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잦은 구설 등으로 곤욕을 치른 김용환 지사의 새해 첫 일성은 대한민국의 중심 충북입니다. 새해는 중부내륙 발전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전기로 삼아 새 출발, 새 충북의 기조 아래 새로운 길을 담대하고 과감하게 열어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소외됐던 중북의 권리를 찾기 위해 청주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확보와 기반시설 확충, 충청 내륙화 고속도로 등 SOC 사업의 조속한 완료를 다짐했습니다. 먼저 중부 내륙 시대의 개막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변화와 혁신으로 대한민국 발전을 견인하겠습니다. 이범석 시장은 새해 꿀잼 도시 청주 업그레이드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물놀이장, 썰매장, 야광경관, 꽃길 등을 추가로 조성하고 무심천과 미호강을 시민들의 친근한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범석 시장은 또 진통이 걷던 새 통합시청사를 오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시민 모두가 주인인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청주의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고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미래의 중심으로 윤건영 교육감은 새해 실력 다짐 중북 교육을 힘차게 전개하겠다며 AI 기반 다차원 학생 성장 플랫폼인 다채움을 모두의 다채움으로 활용의 폭을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 자율 기반 평가가 이루어지고 교사, 학생, 학부모가 유기적으로 학습에 대해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공부와 더불어 스포츠 활동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충북 지역 6개 군에 대한 부단체장의 인사가 단행된 가운데 올해도 도청 출신 공무원들이 자리를 맡았습니다. 그동안 시, 군의 독립적 자체 인사를 주장해왔던 공무원 노조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충청북도가 1월 1일자로 시군 부단체장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올해부터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인구 5만 명 이상인 옥천과 진천, 음성군의 부단체장은 4급에서 3급으로 상향됐습니다. 하지만 이들 지역을 포함해 부단체장 인사가 난 6곳 모두 이번에도 도청 출신 공무원들이 자리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군 부단체장은 시장 또는 군수에게 임명권이 있지만 이번에도 도 출신 공무원의 순환 관행은 바뀌지 않은 겁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은 시군 청사에서 1인 피켓 시위를 벌이는 등 즉각 반발했습니다. 편법과 반칙,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를 강행한 충청북도의 갑질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런 가운데 관행을 바꾸기 위한 일부 시군의 움직임도 있습니다. 옥천군의 경우 2026년 독립적 부단체장의 자체 인사를 위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진천군도 군에서 도로 파견된 4급 공무원을 내년도 이후 부단체장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충청북도와의 협의 없이 일방 추진은 불가능합니다. 충청북도는 도내 시군 단체장들의 의견을
시도지사 협의회 등을 통해 정부에 전달하는 한편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인사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충북 자체 인사교류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도 부단체장 인사를 두고 공무원 노조와 충청북도 사이 갈등이 재점화된 가운데 공무원 노조는 기초자치단체의 직급 제한 완화 또는 광역단체와 같은 2인 부단체장 체제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충주시가 4번의 도전 끝에 대한민국 문화도시에 선정됐습니다. 지역 기반형 문화 콘텐츠로 세계 시장을 개척하고 굵직한 공연과 전시도 유치한다는 구상입니다. 안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주시 성내동에 있는 로컬 종합상가입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창조 커뮤니티로 로컬 크리에이터들의 다양한 창작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근 관악골은 지난달 로컬 브랜딩 활성화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로컬 브랜딩과 협업해 지역 특화 문화 콘텐츠를 조성해온 충주시가 2023 대한민국 문화도시에 선정됐습니다. 4번의 도전 끝에 이뤄낸 쾌거로 지난 2019년 청주에 이어 도내 2번째 문화도시입니다. 충주시는 올해 예비 사업을 시작으로 4년간 총 200억 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그 첫 단계는 해외 교류 강화입니다. 글로컬 문화 콘텐츠 중심 도시를 목표로 지역의 문화 콘텐츠 수준을 높이고 해외 시장 진출을 돕는다는 구상입니다. 앞서 국내 최초로 미주 5개 도시에 로컬 크리에이터를 알린 충주시는 수출 $10,000,000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판매처를 확보해 나가는 것 하나의 방향이고요. 두 번째로는 예술인들이 유럽에서 다양한 문화들과 함께 경쟁을 하고 성장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듭니다. 또 15분 문화생활권 구축을 위해 문화 콘텐츠 소모임을 활성화하고 로컬 크리에이터와 예술가에 대한 마케팅과 창작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충주시를 비롯해 올해 문화도시 예비 사업을 수행할 지자체는 총 13곳. 올해 말 법정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되면 약 1,000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됩니다. 세계적인 문화도시와 교류하고 소통하면서 수준 높은 문화 예술 프로그램들을 유치하면서 글로컬 문화 콘텐츠 허브 도시 충주로 충주시는 올해 충청권 문화거점 100곳을 발굴해 문화 콘텐츠를 공동 구축하고 성과를 공유해 나갈 예정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올해 정치권 최대 이슈인 22대 총선이 채 100일도 남지 않았는데요. 새해 첫날 일정으로 충원탑을 참배한 여야는 정부 지원론과 심판론을 앞세우며 총선 압승을 다짐했습니다. 민심의 풍향계인 충북의 표심이 이번엔 어디로 향할지 각 정당의 사활을 건 경쟁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총선이 있는 새해 첫 일정으로 충원탑을 참배한 국민의힘의 일성은 정부 지원론이었습니다.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의회 권력을 교체해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충북내륙 특별법 제정과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된 청주 도심통과 광역철도 사업 등 충청북도가 거둔 성과도 정부의 지원이 있어 가능했다며 곧 지역 발전과 민생 공약을 다듬어 선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큰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더욱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공약을 만들어서 도민들에게 제시할 계획입니다. 충원탑 참배 이후 가진 신년 인사회 행사를 이재명 대표 피습으로 인해 축소한 더불어민주당은 강한 어조로 정권 심판론을 주장했습니다. 무능한 윤석열 정부가 더 이상 대한민국을 퇴행시킬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의회 권력은 반드시 민주당이 지켜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서도 정부와 충청북도가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 선거에서 도민들이 심판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이어 작년에 오송 참사까지 빚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 누구도 윤석열 정부에서는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중심에 우리 충북도 안타깝지만 있다고 봅니다. 총선 패배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식물 정권으로 전락하게 되고 민주당은 정권에 이어 의회 권력마저 내주는 의미여서 양당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선거입니다. 벼랑 끝 승부를 통해
충북 8석을 양분하고 있는 양당의 의석 분포가 어떻게 변화할지 민심의 풍향계인 충북의 표심을 잡기 위한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4일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충북도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어떤 발언을 쏟아낼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CJB 주윤광입니다. 2024년 새해 대전에서는 또 다른 태양이 붉게 타오릅니다. 바로 대전 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 있는 한국의 인공태양 K-스타 얘긴데요. 지난해 말 내부 보강 공사를 마치고 꿈의 에너지 핵융합을 위한 위대한 도전에 나선 현장을 TJB 김철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붉은 빗줄기가 떠오릅니다. 마치 떠오르는 태양처럼 빗줄기는 반원을 그리며 밝게 빛납니다. 전자와 이온이 가열돼 일으키는 플라즈마 불꽃, 바로 초전도 핵융합 연구장치 K-스타입니다. K-스타는 태양보다 7배 더 높은 1억 도를 유지해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는 연구시설입니다. 크기는 작지만 인공태양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K-스타가 최근 1년여간의 보강 공사를 마치고 플라즈마 실험을 재개했습니다. 핵융합을 위해선 1억 도 이상의 초고온 플라즈마를 300초 이상 운전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내부 장치를 열에 강한 텅스텐 소재로 교체한 겁니다. 2년 전 플라즈마 30초 운전에 성공해 세계 최장 기록을 세운 K-스타는 이번 보강을 통해 내후년까지 300초 가동 목표를 이룬다는 계획입니다. 이 텅스텐은 플라즈마에서 나오는 열에 아주 강할 뿐만 아니라 불순물 제어에도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온의 플라즈마를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핵융합 상용화를 더 빨리 앞당길 수 있습니다. 다만 플라즈마를 유지해도 이후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고 실제 에너지를 얻어 상용화하기까진 2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방사능 위험도 핵 폐기물 처리 부담도 없이 사실상 무한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꿈의 에너지기에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가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가 아니라 바닷물을 기반으로 하고 거기에 고도 기술을 더해지는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핵융합 에너지 시대에는 우리나라가 에너지 강국이 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를 마치고 새롭게 뜬 인공태양 K-스타. 무한 에너지란 인류의 꿈에 빛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충청북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24년 중소기업 육성 자금 융자 지원 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15일부터 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자금 규모는 8개 분야 3,950억 원이며 도와 시군의 2차 보전액은 대출 금리의 1에서 3%인 161억 원입니다. 특히 올해는 기숙사 조성 지원 자금 50억 원이 신설됐고 임신, 출산, 양육 적극 참여 기업인 가족 친화 인증 기업에 대한 금리 우대가 확대됐습니다. 올해 신입생이 단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가 충북에서 5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제천 화당초를 비롯해 5개 초등학교에 취약 아동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고 보은 회남초 등 10개 학교는 취약 아동이 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청주 복대초와 솔바초, 용화초 등은 신입생이 250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도내 초등학교 의무 취약 예정자는 11,733명으로 지난해보다 2,200여 명 감소했습니다. 도내 주요 대학들이 내일부터 2024학년도 정시 모집 원서 접수를 시작합니다. 정시 모집 선발 인원은 충북대가 1,030명, 청주대 296명, 서원대 283명 등으로 수시 2월 인원을 포함한 모집 단위별 최종 인원은 대학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시 최초 합격자 발표는 다음 달 6일까지 대학별로 이루어지고 이후 합격자 등록과 미등록 충원, 추가 모집이 2월 29일까지 진행됩니다.
청주시가 청주페이와 연계한 전통시장 장보기 서비스인 온시장을 내일 정식 오픈합니다. 온시장은 주문 상품을 당일 배송받을 수 있는 장보기 배달 서비스와 다음 날 이후 배송받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일단 육거리와 사창, 복대, 가경 터미널 시장 등 4개의 시장에서 운영됩니다. 청주시는 온시장 이벤트로 다음 달 29일까지 이용 고객 777명을 대상으로 3,000원 쿠폰을 선착순으로 제공합니다. 제천시가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습니다. 제천시는 올해부터 위기가구 발굴 제보자를 대상으로 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다자녀 대학 등록금 지원 대상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해 학기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이 기존 제천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19세에서 34세 청년에서 19세에서 45세의 청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양군이 지난해 1,118명으로부터 고향사랑 기부금 1억 7천여만 원을 모금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고 한도액인 500만 원 기부자는 10명으로 전체 기부금의 30%에 해당됩니다. 단양군은 올해 답례품을 34개 품목으로 늘리는 등 고향사랑 기부제 확산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박경국 신임사장이 충북 음성 본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박 사장은 취임사에서 창립 50주년을 맞은 공사의 시대적 역할을 재정립해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에너지 안전기관으로 도약해 나가자고 밝혔습니다. 박 사장은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국가기록원장, 안전행정부 제1차관 등을 역임했으며 임기는 2026년까지 3년입니다. 청주 KB스타즈 박지수 선수가 여자 프로농구 사상 처음으로 3연속 라운드 MVP로 선정됐습니다. 박지수는 3라운드 5경기에서 모두 출전해 평균 30분씩 뛰며 24점, 17.6 리바운드, 4.2 어시스트로 맹활약했습니다. 1, 2라운드에 이어 3라운드에서도 최우수 선수의 영예를 아는 박지수의 활약에 KB스타즈는 현재 단독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올해도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시행합니다. 보상금 지급 기준은 현수막 1장당 1,000원, 족자형 현수막 500원, 명함 5원으로 1960년 이전 출생한 청주 거주자에 한해 일회 최대 5만 원, 월 최대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청주시는 지난해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금으로 2억 6,2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네, 새해가 새롭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건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졌기 때문일 겁니다. 지금 있는 곳이 바닥일지라도 마음만 있다면 다시 오를 수 있습니다. 소중한 이 마음 잘 간직해서 새롭고 의미 있는 한 해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